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며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내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계엄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시끄럽고 난장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정신이 없어 미처 느끼지는 못했지만 평소와 완전히 다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 아주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마다 북한이 어지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선동은 물론이고 무력 시위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니 그랬던 북한이 이번 계엄 상황에서는 아주 얌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 세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기사 보시면 때마다 남남 갈등 노린 북한, 이번에는 왜 조용할까? 이런 기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시면 이 윤석열 퇴진을 매일같이 전하던 북한,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나흘째인 6일까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 파장에 대한 소식이나 반응이 실리지 않았다. 야, 굉장히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용할까 싶을 정도로 이 북한이 얌전해요. 아니 그동안 북한은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역사도 너무너무 길어요. 뭐 보시면 뭐 4.19 혁명 때도 그랬고, 특히 뭐 5.16 때 보시면은 쿠데타 이후에 남한에서의 혁명 투쟁을 확대시키기 위해 통일혁명당을 만들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고, 월남전 이때도 특히 이 1960년대 월남 파병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이 대남 무장 투쟁을 벌이던 최적의 시기였다. 그래서 이 틈을 노려서 북한이 무장 공비를 난파했고, 제일 유명했던 김신조 사건, 이것도 이때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항상 우리의 역사 속에는 불청객으로, 그리고 또 괴롭히는 존재들로 항상 시끄럽게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조용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듣고 보니 이 북한이 조용한 게 굉장히 지금 이상한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데요. 아니 김정은이 이런 애가 아니라는 걸 그동안 우리가 오래 겪어서 아는데, 우리의 이런 약점이 공개된 상황에서 북한이 가만히 있다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놀랍게도 러시아의 푸틴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푸틴은 왜 김정은에게 한국을 건들지 못하게 했던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우리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러시아 외교부 한국 비상계엄 사태 한반도 상황에 영향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여성 이분이 러시아의 마리아 자하로바, 요 분입니다. 요 마리아 자하로바 이분이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인데, 이분이 러시아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이미 복잡해지고 있는 한반도 전체 사회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른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뢰 인사치레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리의 적대국인 북한이랑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마리아 자하로바,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에는 이 한반도 전체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도발이나 복잡한 정세가 있으니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사람만 얘기한 것도 아니라 러시아 크렘린군 대변인도 우려스럽다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크렘린군에서도 이렇게 성명을 내고 이런 거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한국의 문제가 심화되어 러시아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이렇게까지 본인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하고 있느냐? 한반도 상황에 다른 영향이 생길까봐 그렇다고 이제 위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상을 까고 나면 러시아가 느끼기에 한국의 방산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폴란드 넘어 루마니아로 K방산 동유럽 시장 공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화, 오커스 동맹 인정, 세계 최고 수준 레드백 제한, K9 청신호, LIG 넥스원, 다양한 유도 무기 체계 현지 공략 강화, 신공도 수출 눈앞에 뒀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방산이 호평을 받아 빅4 2032년에는 점유율 1위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현재 동유럽의 무기 대부분이 지금 한국산 무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게 정해지면서 전 세계의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분쟁 등 여러 지역에서 시한폭탄들이 있어서 사실상 자주 국방이 안 되고 있는 나라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에서 재래식 무기들이 그동안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서 모든 나라들이 갑자기 무기를 사려고 하니, 이거 K방산 말고는 구할 수 있는 데가 없구나, 답이 없구나,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동유럽 시장, 여기 동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게, 바로 지금 집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무기가 들어올 수 있고 성능도 좋아야 되고 고장도 안 나고 이런 거 지금 다 찾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지금 K방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출액을 5조 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 자주포 10대 중 7대가 K9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가열차게 수출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 아까도 여기 나왔듯이 이 LIG 넥스원의 천궁2도 올해만 이제 4조 원어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지금 엄청난 속도로 대한민국의 방산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뭐 세계 4위권 방산 대국도 눈앞까지 온 상황인데요. 이런 우리의 무기들이 현재 나토 국가들의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에 국산 무기가 뭐 들어가고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을 잘못 자극했다가 이 무기들이 러시아 쪽으로 총구를 돌리게 된다면 안 그래도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근래 들어 한국의 국방부의 대체적인 스탠스는 상당히 강력한 스탠스로 지금 돌아섰는데요. 우리 모두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이 계엄 일주일 전에는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리는 것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금 지시했을 정도로 한국 건드리면 뭐 터진다, 뭐 지금 이런 모드까지 들어간 상황이에요. 굉장히 강한 스탠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이끌어낼 때도 있지만 지금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지금 우리에게 쫄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게 거슬려 버린다면은 러시아 쪽으로 지금 총구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러시아가 한국에 대하여 뒤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인 게, 여기도 보시면 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 탄도미사일 하면서 여기 사진에 우리의 현무5가 이렇게 딱 보이죠. 지금 이 현무5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공개됐는데, 공개되자마자 북중러 셋 다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5,500km까지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현존하는 최고 중량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현무5가 땅속에 있는 지하 벙커까지 관통할 수 있는 이 벙커버스터인데, 이게 정말 사기예요. 이 관통 능력이 100m 이상으로 전해지며 실제로는 더 셀 수도 있거든요. 이는 뭐 북한 지역 내 적 지하 벙커는 모조리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
이 지역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바로 이 현무5입니다. 그러니 이 무기가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이 무기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엄청난 일을 냈다 이러면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게 실제로 사용되면 얼마나 위력이 있을지는 가늠이 잘 안 가는 게, 이게 최근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 헤즈볼라 이 둘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 BLU-109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870kg의 탄두로 지하 20m 깊이를 관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현무는 9톤짜리 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러시아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이러고 지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방산과 조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트럼프 당선인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제목처럼 이 K조선 슈퍼사이클의 트럼프 체제 호재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그동안 대선 기간 내내 언급했던 게 이 미국의 방산과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완전히 박살나서 큰일 나버렸다. 우리 도와줄 나라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한국을 콕 집었어요. 우선 방산은 지금까지 위에서 쭉 언급했던 내용처럼 이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이랑 품질, 그리고 납기를 맞추는 능력, 이 모든 게 지금 한국에게 너무 유리한 판으로 깔리고 있거든요. 나토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의 미국까지, 특히 미국은 국방비로만 1,000조를 쓰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우리한테 열리면 어마어마한 호재가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산 부분도 이렇게 호재인데, 여기 조선 부분도 상당한 호재를 맡고 있는 게, 여기 기사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자, 현대중공업과 상성중공업도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3분기 일제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미국 방산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MRO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죠. 여기도 기세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한 함정 MRO 사업을 국내 최초로 수주했고, 최근에는 미 해군 7함대의 수리 사업도 따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오션에서 일하시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는데, 향후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은 물론 앞으로 군함 건조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연간 20조 원씩 미국에서 우리 조선소들에게 이 함정 MRO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지금 쭉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해군력이 당장은 세지만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건조하고 하는 걸로 세계에서 경쟁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미국은 그동안 조선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판을 해가지고 중국이 턱 밑까지 지금 따라오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 트럼프는 중국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 없이 뭔가를 진행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조선업 포항이 길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함정 유지와 보수, 정비, MRO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배를 만들어서 팔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배라고 하는 게 손도 많이 가고 수리, 유지, 보수, 이게 다 엄청 많이 드는 게 이 조선업이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그냥 미국 해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뚫어놓으면 조선업뿐만 아니라 방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로 어떻게 뻗쳐갈지 알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과의 이야기를 결론 짓자면, 결국 트럼프가 본인의 평생 염원인 중국 잡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절대 버리지 못하고 이 한미 동맹이 더욱 철통같이 지켜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게 올인하는 상황이 생기니 심지어 이제는 중국마저도 한국에게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보시면 중국도 한국 계엄령에 높은 관심, 그런데 한중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제목처럼 우리 계엄 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한국의 정치 상황 지금 문제 없다, 중국인들 중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 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우리는 뭐 너네 정치 상황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국민들 모두 한국에서 별일 없을 테니까 뭐 알아서 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한국한테 뭐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계엄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한국을 정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미국이 한국을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선 반대로 그러면 내가 한국만 잘 잡으면 미국은 조선업이랑 방산이랑 둘 다 어려워지겠네?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한국에 대하여 무비자로 한국인들 중국으로 많이 찾아오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뭐 알리바바 그룹이 직접적으로 1조 넘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등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선언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이 조그만 나라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세계 최강대국 두 개가 옥신각신하면서 한국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랑 한판 하느라 힘이 잔뜩 빠진 러시아가 한국을 건드린다? 이거 지금은 푸틴 입장에선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계산이거든요. 현재 북한이 한국을 자극해서 이를 크게 벌릴 경우 러시아는 진짜 한국과 끝을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우리랑 진짜 끝을 볼 수밖에 없냐? 야, 이게 진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진짜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을 텐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북러 군사 동맹 복원 조약 비준서 교환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죠. 얘네가 지난번부터 우리가 좀 시끄러웠는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어요. 6개월 전에 했는데 이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딱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이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딱 이때 우리 계엄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북한이랑 러시아는 군사 동맹인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 여기서 북한이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가 만약 큰일이 난다? 이 러시아 입장에선 아주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거든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게 하필이면 우리 계엄 시작하자마자 얘네들의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돼 버렸어요. 러시아 입장에선 진짜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죠. 이거 북한이 매번 하던 식으로 한국에게 도발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랬다간 완전 본전도 못 건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누가 대노해도 지금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아무리 러우 전쟁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해도 한국이랑 우크라이나는 체급 자체가 다른 국가죠. 그러다 보니 결국 러시아가 북한 외교부에 한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 함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고, 북한이 결국 우리의 계엄이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얌전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센 척이란 센 척은 다 하던 정은이도 진짜 큰일 앞에서는 본인이 나설 상황이 아니란 걸 빠르게 알아채고 바로 꼬리 내렸는데요. 러시아도 지금 한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랑 러시아 둘 다 지금 얌전히 한국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 정세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랑 북한 이 두 나라가 한국에 대해 이번만큼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 북한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들은 결국 우리에게 또다시 갈등을 만들 거기 때문에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탄 세계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